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많이 헷갈려 하셔서 실표뜨기인데 실표뜨기 해보겠습니다. 실표뜨기라고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식 명칭은 겹실표가 돼요. 겹실표.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를 실로서 표시하는 거죠. 그 실무에서는 기림이, 참고로 기림이라고 해요. 기림이. 자, 이게 실표뜨기 하는 실인데 이게 시침실이에요. 시침실. 그러니까 부자재 가게 가가지고 시침실 달라고 하면 이걸 줘요. 근데 이제 다들 헷갈려 하시는데 시침실하고 이불 꼬매는 실하고는 달라요. 색깔은 비슷한데 시침실은 이렇게 당겨보면 이렇게 금방 끊어져요. 이게 잘 끊어진다 이렇게. 근데 이불실은 꼬매면 이렇게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시침실은 왜 끊어지냐면 말 그대로 봉제를 하기 전에 원단이 흐트러지는 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성글성글 씻혀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다 받고 나면 뜯어내야 되죠. 그럼 잘 뜯어져야 돼. 그래서 이게 실이 약한 거지. 자, 이 실을 이용해서 실표를 뜰 뿐이에요. 원래 실표용이라고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요즘은 실표 뜨기용도 컬러, 색깔이 있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해요. 요즘 워낙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이제 그려놨는데 실표 뜨는 방향이 되게 헷갈려요. 지금 이거는 다트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중간중간에 여기도 실표 뜨는 사람도 있고 안 뜨는 사람도 있고 여기는 가위밥만 넣는 사람도 있고 뜨는 사람도 있고 안 뜨는 사람도 있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실표를 뜰 때에 지금 이게 완성선이잖아요. 이 삼각형이 다트인데 이 실 뜨는 게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일단은 안쪽으로. 지금은 여기가 포인트니까 여기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잘라야 되죠. 나중에 이제 밑에 지금 제가 두 겹이니까 끝과 끝을 맞춰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잘라낼 때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트는 어디? 여기서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안에서.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안쪽에 있잖아. 안쪽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떴지만 사실은 이쪽에서 뜨는 게 더 낫겠죠. 여기 포인트를 찔러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요령에 대한 개념은 포인트를 또 터득하시면 돼. 그 다음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는 구찌라고 부르는데 사각형이잖아요. 주머니 외입술 개념. 그러니까 바지 뒷주머니에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학고라 그래서 웰트 주머니라고 해서 왼쪽 가슴에 있는 주머니는 모양은 똑같아요. 이렇게. 근데 웰트 주머니는 여기가 밖으로 나오는 거고 바지 뒤에 주머니, 외입술 주머니는 얘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근데 위치는 지금 이제 실표를 뜰 건데 실표 뜨는 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밖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으로. 그 다음에 그럼 왜 요렇게 해도 되면 안 되냐 하면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헷갈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지금 여기보다 여기가 더 넓잖아. 길잖아요. 그러니까 긴 쪽으로 향하면 돼. 그럼 덜 헷갈려. 지금 좁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추면 여기 가깝잖아요. 그럼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면 돼. 이 사각 테두리 안쪽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패턴이 이런 사각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밑단 같은데 또 초보자들은 우리는 이제 가위밥으로 해결하지만 초보자들은 또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도 어떻게? 여기가 더 길잖아요. 기니까 어떻게?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그럼 덜 헷갈려. 그러니까 넓은 쪽으로 향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입술 주머니죠. 입술 주머니. 그럼 이거는 굳이 여기를 하지 말고 가운데가 중심이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포인트에서 어떻게? 안쪽으로. 이것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이런 다트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이 뜨고 이렇게 뜨고 자 여기가 포인트인데 이것도 이제 이 다이아몬드 테두리 어떻게 안쪽으로 이거는 이제 요렇게 뜨는 사람도 있고 요렇게 뜨는 사람도 있고 요렇게 하고 여기 또 똑같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요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요렇게 하고 요렇게 두 개를 하면 헷갈리지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안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요렇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고 둘 다 중요한 건 뭐죠? 이 테두리 안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지. 밖으로 여기서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에 자 이제 각 포인트에 대한 넛이 있는 부분은 대부분 다 어떻게 그 직선에 대각선으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면 돼요. 안으로. 자 이제 자르는 거는 자 이게 이 두 장을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실표를 뜬 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요렇게 살짝 들어서 가위로 요렇게 잘랐어. 근데 이제 이게 빠질까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빠질까봐 여기를 길게 많이 남겨놔요. 그게 더 잘 빠져요. 그러니까 짧아야 돼. 그러니까 짧은 게 덜 빠져요. 왜냐면 여기 스친 양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초보자들 보면 이게 많이 남기니까 빠질까봐 많이 남겨놨대. 아니고 오히려 짧게 잘라버려야 돼. 그럼 짧게 자를 때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면 자 가위를 들고 보통 보면 이게 자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원단을 자를 확률이 높아. 그래서 가위를 어떻게 여기서 한 15도 정도 경사로 이렇게 둬요. 이렇게 원단 절대가 안 잘라요. 이거 아니고 얘는 90도잖아요. 요렇게 이게 45도 한 15도 정도 경사 요렇게 하면 이렇게 수평을 놓으면 원단 잘라. 원단 찝는다니까. 구멍 낸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서 한 15도 경사 이쪽을 살짝 들어 이렇게 살짝 들으려고 들어서 자르면 원단 안 찝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고 날 때는 여기는 또 이렇게 눌렀어요. 이렇게 눌러서 안 빠지게 누르기도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